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인터내셔널 웰빙 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장세라라고 합니다. Halo, saya Sera. Saya adalah child psychologist di International Wellbeing Center. 저희 센터는 성인부터 청소년, 아동까지 이렇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요. 인리어, 영어, 한국어, 다국적 내담자들이 방문을 해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오픈한 지 2014년부터니까 지금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심리치료 상담사로 7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외신 기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외신 기자 일도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파트가 그 사회, 정치, 문화 분야였어요. 그래서 그걸 취재하는 건 즐거웠지만 뭔가 보람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을 느끼던 차에 이제 학부 시절에 들었던 교양 수업이 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처음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아동심리치료라는 분야가 있다,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돼서 좀 흥미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도전해볼까 하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그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을 한 분 좀 알게 돼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심리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영어로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받을 기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게 되었고, 또 이제 현지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싱가포르로 이렇게 가서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지에 이제 있는 한국인들, 한인들도 마땅히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필요하겠다 생각하던 차에 그때 이제 지금의 파트너가 이제 이런 센터를 준비 중에 있었고 오퍼가 들어와서 좀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Sera itu punya banyak kelebihan, dan kelebihan yang paling utama menurut saya ya, dia itu bisa menggunakan teknologi sama ilmu psikologi yang terbaru, terupdate dari Korea, terus dia bisa terapkan itu di Indonesia. Setiap janji dengan klien tidak pernah telat, artinya dia disiplin, orangnya juga ramah, peduli dengan sesama rekan kerja. 가장 많이 오는 나이대나 성별은 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만 5세부터 이렇게 뭐 부모 상담 같은 경우는 성인까지, 대학생, 성인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오시는 것 같아요. 현지인 상담사들이 18명 정도 계시고, 현지인 상담사들이라고는 하지만 뭐 독일, 호주, 인도 이런 데서 연수를 하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다양한 국적의 내담자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영국, 호주, 뭐 핀란드, 네덜란드, 뭐 약간 굉장히 다양해요, 국적이. 인도네시아 분들도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한인들은 한국어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인도네시아나 혹은 다른 인터내셔널 국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영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이렇게 내담자분들이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일단 인테이크 부부 면접지라는 것을 좀 받게 되세요. 그래서 초반에 상담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쭉 질문, 문항들을 이렇게 답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자라오면서 노출되었던 환경적인 부분들을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나기 전에 상담사가 먼저 숙지를 하고, 인테이크 세션, 실제로 부모님하고 상담사가 만나서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원인을 조금 찾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상담사가 이제 그 내담 아동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상담 계획을, 어떤 상담 치료가 필요한지 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아이의 증상이 병리적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고 나서 한동안은 좀 문의가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코로나가 이제 2년 반 동안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집에서 관찰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가 집중력이 없었던 부분을 부모님이 모르셨다면 이제는 온라인 학교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그 부분을 부모님들이 이제 뒤에서 보게 되시면서 좀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 부분 때문에 그리고 학습 관리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숙제를 제때 제출하고 시험을 컨닝 없이 뭔가 자기 실력으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문의가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좀 우울감이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이 사회적 교류가 없는 부분을 불편해하다가 아이들이 나중에는 좀 거기에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래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좀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좀 의뢰가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제 놀이 치료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말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 상태를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보여지고 관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저희가 온라인 상담으로 바뀌게 되면서 놀이 치료는 한 2년 반 동안 하지 못했어요. 이제 청소년들만 상담을 받았는데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도 오프라인만큼 온라인 상담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비슷한 효율적인 면이 있고 오히려 또 스크린쉐어 같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온라인 상담의 장점으로 활용이 되어서 상담이 잘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상담과 부모 상담을 항상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여를 못 하시다가 이제 스마랑 치과랑 원리는 발리빠빤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좀 부모 상담에 참여를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성인들이랑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소변을 가릴 수가 없게 된다든지 좀 말을 잘 하던 친구인데 말을 갑자기 좀 하기 어려워한다든지 좀 이런 행동적인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아이들의 행동이 평상시와 조금 다르다. 뭔가 어떤 이상 징후 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DSM-5라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도 다 이제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찾아서 거기에 내 증상이 부합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부합이 된다. 그렇게 되시면 이제 병원이나 센터로 빨리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그 MBTI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에서는 MBTI를 해서 좀 직원을 채용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네, 저도 MBTI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굉장히 그냥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서 그걸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16개에 넣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집어넣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맹신하기보다는. 그래서 MBTI는 저희는 부모 상담할 때 아이 자녀와 부모님의 다이나믹을 보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MBTI를 보면 성향 자체를 이해 못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약간 이런 자녀도 있고 너무 똑같아서 싫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MBTI로 이 다이나믹을 보면 부모님께 아이의 성향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행동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성향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아이에게 부모님을 이해시켜 드리는 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래서 MBTI는 굉장히 잘 활용하면 좋은 검사 툴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anyak orang yang merasa saya baik-baik aja karena saya
ini pilar dalam keluarga saya. Misalnya seorang ibu yang pikir, kalau saya apa-apa berarti saya nggak bisa bantu anak saya atau apa gitu. Sebelum kita bisa membantu orang lain, kita harus bisa membantu diri sendiri dulu. Jadi self-care itu adalah salah satu yang paling penting. 인터뷰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센터도 많이 알려져서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인 분들 중에서도 저희 센터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인터내셔널 웰빙 센터의 장세라 아동 청소년 상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테리마카시.